네, 지금 AIIB 휴가로 해저 터널 테마가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하루짜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이틀째 이런 모멘텀이 이어진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포털 사이트에서 정치인 정동영 씨가 현재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마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관악구에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관련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스포츠 서울 같은 관련주인 스포츠 서울 같은 종목이 이미 10%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은 하루짜리에 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테마로 형성이 되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보다 강력한 스토리를 품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제 부품주 제가 굉장히 좀 많이 했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휴대폰 부품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옵트론텍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카메라 관련 부품주들이 이제 파트론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자화전자 말씀드렸고 카메라 쪽에서는 세 번째로 옵트론텍 렌즈 쪽 광학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발단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갤럭시 S6에 대해서 선주 문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0만 대만 선주문이 나왔어도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아이폰 6의 선주문이 500만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500만 대 정도면 좋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4천만 대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식적으로 사실 삼성에서 발표는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을 통해서 지난주 초 정도에는 2천만 대, 지난주 말 정도에는 4천만 대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선주문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면 카메라까지 고화소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후면 카메라는 지금 1600만 화소까지 올라갔고요. 전면부는 최소 500만 화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3가 후면부가 800만 정도였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전면부가 500만 화소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전면부, 후면부가 다 고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S6의 엣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엣지를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엣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을 피력을 하고 있고 엣지도 노트의 엣지는 사실 판매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갤럭시 S6 엣지는 사실 판매량이 상당히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S6는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주변의 공통적인 반응이세요. 엣지가 예쁘다. 네, 갤럭시 S6 보러 갔다가 엣지 보니까 이뻐가지고 참 눈에 띄었다, 사고 싶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엣지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물이 과연 어떻길래 네 그렇게 다들 구매 욕구를 느끼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옵트론텍이 갤럭시 S6나 S6 엣지에 동시에 들어가나요? 네, 동시에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휴대폰에 갤럭시 S3 그리고 4 그리고 5는 탈락을 했었고 6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 메인 벤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비중 한 50%, LG전자 한 15%, 그리고 중국 업체들 샤오미, 화웨이, 레노바 같은 업체들이 한 25%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래스 기반의 토탈 옵티컬 이미지 솔루션 기업, 이름은 사실 긴데요. 그냥 글래스 기반의 렌즈 업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광학용 필터, 그러니까 휴대폰과 태블릿에 들어가는 광학용 필터가 한 70에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학용 렌즈, 그러니까 렌즈 모듈이라 그러면은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차량용 카메라, CCTV와 같은 이런 카메라 쪽에 20에서 3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블루필터의 양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블루필터라 하면 고화소 카메라에 들어가는 렌즈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3와 4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화소, 그러니까 앞으로 G4에도 이제 블루 필터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렌즈 쪽에 있어서 필터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전에 우리가 광학 필터 업체로 나노스 알아봤었거든요, 대리님. 네.
네, 지난 3월 19일에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 나노스. 이쪽 스마트폰 카메라용 블루 필터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관련한 경쟁 기업인가요? 네, 나노스랑 하는 일이 정확히 겹칩니다. 정확히 겹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옵트론텍의 위기로 사실은 다가왔었고요. 갤럭시 S3랑 4에는 옵트론텍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나노스가 세컨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5 그리고 LG에서 이번에 잘 팔았던 G3에는 옵트론텍이 탈락을 했었고요. 대신 나노스가 들어가면서 나노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아졌고 옵트론텍은 적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노스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왔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작년 실적이 적자가 났습니다. 2013년도는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2014년도는 적자가 났었고요. 당연한 결과였죠. 가장 메인으로 많이 들어갔던 갤럭시 그리고 많이 팔렸던 LG의 G3까지 모두 탈락을 하면서 적자가 났었는데 이 부분이 위기로 다가왔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이겨내기 위한 조건이 블루 필터 다음이 이제 필름 필터라 그러는데요. 필름 필터는 갤럭시 S6와 갤럭시 S6 엣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옵트론텍이 이제는 메인 벤더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노스는 추가적인 사업자로 선정은 됐는데 아직은 세컨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옵트론텍이 원래는 독점으로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되었었다가 나노스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옵트론텍이 메인으로 보셔서 옵트론텍이 흑자 전환한다라고 포인트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때마침 그래서 나노스와 옵트론텍의 주가 흐름 좀 살펴봤는데요. 옵트론텍이 최근에 조금 더 완만하게 잘 올라오고요. 나노스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노스도 1월에 13,850원 고점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 현재 12,400원 선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필름 필터 얘기를 해주셨어요. 갤럭시 S6에 납품하게 됐다. 이 필름 필터가 어떤 제품인지 좀 잘 알아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카메라에는 필터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필터로 인해서 뭐 카메라가 좀 더 선명해지고 떨림을 방지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필터 개발 변천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초창기 그리고 아니면 휴대폰의 카메라가 처음이 나왔을 때 그때는 IR 필터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IR 필터가 처음에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화소수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게 중간쯤에 있는 블루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지금은 아직 필름 필터가 나온 휴대폰은 갤럭시 S6가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블루 필터 제품이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오는 금년에는 아마 갤럭시 S6가 유일한 제품일 것 같은데 필름 필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름 필터는 당연히 성능이 더 좋으니까 지금 나온 거고요. 공급 가격은 기존 가격 대비해 한 4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 필름 필터가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똑같은 매출량, 그러니까 똑같이 1,000만 대를 팔더라도 당연히 마진은 훨씬 많이 남게 되고요. 이 필름 필터를 가장 먼저 개발한 게 옵트론텍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노스까지 나오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옵트론텍과 나노스 두 회사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술력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블루 필터에서 필름 필터까지 기대감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국으로도 그러니까 써니 옵티컬이라는 중국 최대의 렌즈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레노버까지 공급이 되면서 매출처도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네요. 써니 옵티컬을 통해서요. 이렇게 다양한 필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뿐만 아니라 센서 업체로도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건가요? 센서를 보신다면 공식적으로 사실 센서는 아닙니다. 센서라는 게 우리가 뭐 흔히 무인 자동차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무인 자동차라 하면 뭐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는 것을 센서로 감지하거나 위치 같은 부분을 센서로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센서만을 가지고는 무인 자동차라든지 다른 여타 뭐 무인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정확히 구동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도 센서처럼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뭐 동작 인식 센서라든지 홍채 인식 센서 이런 센서들이 많은데 거기 들어가는 카메라의 광학 필터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용 카메라라든지 이런 센서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휴대폰 카메라보다 성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마진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은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쪽으로 가는 시기가 오래 남지 않았고
뭐 금년 안부터 개화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 필터에서 이제는 필름 필터로 바뀌는데 이 대체되는 시기가 뭐 빨라야 2년, 오래 걸리면 한 3년 정도 이제 대체 시기가 되는데 이 동안은 블루 필터와 필름 필터를 동시에 사용을 하면서 이 대체 시기를 어느 정도 이제 지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투자 포인트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의 50%, LG의 15%, 중국의 한 25% 정도 잡아서 다변화된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서 전처럼 뭐 한 업체로부터 탈락을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적자까지 나는 그런 위기들은 이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금년에 들어가는 이 필름 필터 자체가 마진율이 굉장히 높고 갤럭시 S6에 대한 판매가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작년 적자에서 2015년에는 2013년도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래나노텍도 적자에서 흑자, 옵트론텍도 적자에서 흑자라는 포인트를 맞춰서 보신다면 네. 투자 전략을 잡으시기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맛있는 테마 미래나노텍뿐만 아니라 옵트론텍까지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할 만한 주식으로 계속 언급을 해주시네요. 자, 현재 주가 옵트론텍은 0.85% 상승한 8,260원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뭐 지금 가격에서 지난주에 사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14% 정도 올랐는데 뭐 금요일 날 쉬었고 금일도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정도에서 매수하신다면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그러니까 2013년도 최고점이 17,850원이었습니다. 그 정도 실적을 예상했을 때 12,000원도 사실은 높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았어도 12,000원 정도, 업사이드 한 50% 정도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보수적으로 뭐 7,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턴어라운드 하는 IT 부품주에 관심 있으시다면 윤정치 대리의 지난 추천주들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파트론, 자화전자, 솔루에타, 미래나노텍, 그리고 오늘 옵트론텍까지인데요. 옵트론텍에 숨겨져 있는 테마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고화소 스마트폰용 카메라 부품, 또 광학 필터, 필름 필터, 다변화된 고객사였습니다.